그래서 집값은 어느 정도 빠지면 사야 될까 궁금하시죠? 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30% 떨어지면 산다, 40% 떨어지면 산다, 이런 기준이 좀 궁금하잖아요. 떨어지고 있는 건 알겠어. 근데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 거야?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30% 빠질 것이다, 반값이 될 것이다,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몇 퍼센트 빠지는지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집값이 2025년까지 빠진다, 2028년까지 빠진다,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. 그게 실은 현실이고요. 다만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없고 그 떨어지는 비율을 100% 맞출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죠. 가까운 미래는 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죠.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기자가 지금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거냐, 규제를 풀었는데 지금 그럼 집을 사야 되는 거냐,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럼 기자님이랑 지금 집을 사시겠어요? 하고 물어보더라고요. 이 말은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러면 당장은 집 살 시기는 아닌데 집 살 시기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집을 사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집 사는 시기가 당장 올해 초 이런 건 아니다는 뜻이죠.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올해 고용 시장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울 것이다,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어렵고 고용도 어려운데 그러면 부동산만 갑자기 반등을 할까, 주식만 반등을 할까? 그렇진 않겠죠. 모든 건 이제 경기를 따라가는 겁니다.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과 주식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앞에 가까운 미래는 좀 내다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미래를 쭉 보면서 이 정도쯤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네,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네, 그러면 집을 슬슬 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도요, 집값이 30% 빠지면 사야지, 40% 빠지면 사야지,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 그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.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금리가 또 중요한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40% 빠졌어요.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. 그래서 집을 사려고 봤더니 금리가 7%, 8%예요.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집값은 한 1억 넘게 빠졌는데 이자로 한 7천만 원 나가는 거죠. 그러면 나는 생각보다 집을 그렇게 싸게 산 게 아닙니다. 집 가격은 싸게 샀지만 총 부대 비용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 돼야겠죠. 또는 집값이 조금 떨어졌어요. 30%밖에 안 빠졌어요.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금리가 예전같이 3%대 이렇게 돌아와요. 그러면은 50% 정도 떨어진 가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을 살 만한 시기가 또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단순히 집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, 또는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느냐,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,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집가격과 금리, 집가격에 따라서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또 체크해야 되고요. 이 상황에서 사람들 심리가 살아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그냥 30% 빠지면 사야지, 50% 빠지면 사야지, 이렇게 접근하면은 절대 좋은 타이밍에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금리만 바라보고 금리가 낮아지면 사야지 낮아지면 사는 건 맞는데 집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 17억이 됐습니다. 근데 금리는 좀 낮아졌어요. 그러면 이 17억짜리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? 다른 옆 단지들 보면은 더 떨어진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. 하나에 좀 얽매이지 말고 다양하게 시선을 좀 넓게 보고, 우리가 축구를 해도 공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선수도 보고 수비수도 보고 공이 어디로 오는지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하잖아요. 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. 한 가지 요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집 가격은 한 50% 떨어지기를 바랬지만 희망사항은 그렇게 가졌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한 35% 이렇게 빠졌어요.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온 거예요. 그래서 3%
중반, 3% 후반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. 그러면 예전에 금리 이 정도 받았었고 뭐 집 가격도 고점 대비 한 30%, 35%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구나. 내가 막 흡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쁜 가격에 내 집 마련하는 건 아니구나.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달라지는 추이를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타이밍에 집을 사야 되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하게 넓게 시선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